이렇게 제가 수련이란 결국 변화와 합일이다.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결국 수련이란 결국 이렇게 변화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 원래는 수련이란 결국 변화와 합일이다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련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수련하기 전에 나와 수련을 하기 시작한 후에 내가 달라지기 위한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내가 기존의 나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수련자란 수련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려고 하는 존재인 거죠. 따라서 제일 먼저 수련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시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하기 위한 그 수단이 되는 것이 수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란 혹은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 돼요. 참고로 이것은 그 어떤 수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 종교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수련이라면 이렇게 명상이든가 혹은 단전호흡이나 차크라 수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어떻게 변하고자 함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수련자라면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미혹되고 그 다음에 자꾸 실수하면서 그리고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나중에는 이렇게 수련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분의 수련이 약간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좀 약간 괴상한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을 많이 놓치게 되면서 그리고 그 놓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수련이 약간 이상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련을 잘 하시려면 제일 먼저 수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란, 그래서 인간이란, 사회란, 세상이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자, 내가 달라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변화한다는 거죠. 내가 변화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변화하기도 하지만 혹은 그 중에 한두 개가 변화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변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한 그냥 변화가 아니라 좀 더 내 자신의 자아가 확장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련자라면 그런 변화를 수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련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련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공부하고 깨달은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변화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공부하고 깨달은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수련이란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변화한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합일, 깨달음이나 어떤 체득, 심득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 그 사실, 그 깨달음에 맞게 온전히 나와 합의를 해서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수련이란 변화와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부터 불완전하며 분열된 존재죠. 게다가 특히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던 대로 그냥 생각하고 느끼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왜?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간은 변화를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본시부터 그렇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을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인 나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인간은 또한 본시부터 그렇게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것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모습과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렵고 수련이 어려운 법입니다. 왜? 그렇게 변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 자체는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하고 이렇게 성찰하고 이러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바뀌는데,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움직이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까지 달라지기에는 정말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자, 생각해왔던 대로, 수련해왔던 대로 변화를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면서 계속 기존처럼 생각하며 수련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존처럼 생각하고 기존처럼 수련하려고 한다면, 즉 이것은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발전하고 좀 더 확장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그것은 내가 수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수련하시는 분들께서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놓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왜? 인간이란 본시부터 불완전한 인식력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사고력과 분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인정을 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죠. 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변하기가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뭔가 틀렸거나 뭔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약하신 분들 혹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좀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자유로운 생각과 감정을 느끼며 자라온 것이 아니라 어떤 엄한 아버님, 부모님 밑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자라오셨던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으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혹은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련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수련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존의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세요. 기존의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발전하고 확장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두렵고 주저하게 되지만 그것을 시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련자라면, 그리고 이렇게 수련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그런데 자기가 인식하고 있건 인식하지 못하고 있건 그런 변화를 거부하고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수련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변화를 거부하고 그래서 발전하고 확장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깨달음이란 결국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깨달음. 깨달음의 속성은 딱 하나입니다. 변화입니다. 깨달음이란 결국 나의 생각과 관점이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달라지는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가 안정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수련자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죠. 수련자란 일단 수련을 하는 사람이죠. 수련을 통해서 수련 그 자체,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 세상과 그 다음에 섭리나 이치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찰과 경험을 하고 그 힘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수련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련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 나 자신과 인간과 세상과 섭리나 이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과 관점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즉, 내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수련자가 아니다. 저는 수련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인이 인식하고 있건 인식하지 못하고 있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냐면 그게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자기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이유를 찾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수련자는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그 기분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느껴버리고, 이렇게 행동해버리는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부분을 냉정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수련을 하게 되죠. 항상 똑같은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항상 똑같은 수련을 하기 때문에 수련의 발전이 없죠. 수련의 변화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련의 변화와 발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좋은데 또 여기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나의 그 변화가 없는 내 상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고 세상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고 수련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게 됩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그 수련자가 변화가 없는 수련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이상해지고 결국에는 기괴하게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은 요만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커 나가면서 확장되죠. 좋은 것이든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이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정말 굉장히 많이 왜곡돼 버린 그런 수련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수련이란 결국 변화와 합일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가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참 가슴이 아픈 것이 거의 대부분의 수련자분들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수련을 하세요. 해왔던 방법, 방식대로. 그런데 그 해왔던 방법과 방식으로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항상 그 상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금요한 국골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방법 그대로 또 수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수련자로서 노력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결과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련자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하죠.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왜? 자기 자신 딴에는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로운 상황, 그런 괴로운 환경을 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말 당연하죠. 그래서 또한 자신도 모르게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왜곡하거나 동일시하거나 전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내가 인식을 하고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런 행동이 나오면 본인 스스로가 알아차리기가 이렇게 쉽거든요.
왜?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련자 개개인이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련에 있어서 변화 발전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역으로 이 부분만 노력하시고 조심하시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연구하신다면 나의 수련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수련이란 결국 변화와 합일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